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 영국 소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주변의 시선과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런던 전역에서 한국어 학과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한국어 공부로 인생 역전을 이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앤더슨이에요. 평범한 토요일 오후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런던 저희 집 소파에 누워 있었죠. 정말 심심해서 그냥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뭐 재미있는 게 없나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말들이 흘러나오는 리듬이 제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정말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드라마인 것 같은데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계속 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들. 흥미로운 캐릭터들 그리고 특히 자막에 나오는 특이한 기호들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TV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한국어 배우는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고 한글이라는 한국 알파벳을 발견했죠. 누군가가 배우기 쉽게 특별히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각 기호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신이 났죠. 매일 학교 숙제를 끝낸 후에 이 새로운 기호들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곧 한국 글자를 쓰려고 시도한 종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처음에는 엉망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제 노트를 보고 뭐야 이거 외계어 썼어? 라고 놀리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응, 외계에서 온 메시지야 라고 받아쳤죠. 하지만 천천히 점점 실제 모양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새로운 관심사를 알아차렸지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유행일 뿐이야. 어느 날 저녁 제가 또 다른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아빠가 말했어요. 다음 달이면 또 다른 것에 빠져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틀렸어요. 이건 제가 잠시 그림 그리기에 관심 가졌던 것이나 기타를 2주 동안 배우려고 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음식, 음악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학교 친구들이 대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 경영학, 의학, 법학 같은 실용적인 과목들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져가는 제 꿈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었죠. 런던에 사는 에밀리 앤더슨 인재가 지구 반대편의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걸 누가 이해할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관심은 더 강해지고만 있었어요. 온라인 언어 그룹을 찾아 기본 문구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런던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찾아보고 용돈을 모아 그 음식을 먹어보려고 했어요. 한국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아직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마침내 대학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깊은 숨을 쉬고 제 진심을 말했죠. 런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에밀리. 아빠가 마침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어로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작은 나라의 언어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차라리 경영학을 공부하고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는 건 어때? 그 말들이 상처가 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미 제 길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혼자서 걸어야 한다 해도 이 길을 따라가겠다고요. 그때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도전들을 알지 못했어요. 까다로운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의심들, 앞으로의 어려움들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오게 될 멋진 기회들, 친구들, 그리고 성공도 볼 수 없었어요. 제 여정은 단 하나의 우연한 순간, 지루한 토요일 오후에 본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되었어요. 런던 대학교 제임스 피터슨 교수님의 교실에 들어선 저는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너무 설렌 동시에 무척 긴장도 하고 있었죠. 큰 강의실에서 자리를 찾는 동안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있었어요. 한국어 전공 학생으로서의 첫날이었으니까요. 피터슨 교수님은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별로 웃지 않으셨죠. 피터슨 교수님은 우리 세 학생들을 심각한 눈으로 쭉 살펴보고 계셨어요. 중국어는 아시아 전역의 문을 열어줍니다.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교실 한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는 풍부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죠. 또 다른 큰 그룹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시선이 우리 작은 그룹에 머물렀어요. 한국어를 선택한 우리는 5명밖에 없었죠. 교수님의 미소는 친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글쎄요, 확실히 흥미로운 선택이네요. 제 마음이 물속의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아시아 언어를 공부하는 곳인데도 여기서조차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피터슨 교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한국어 수업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피터슨 교수님은 종종 한국어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가는 길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룸메이트 메리는 처음엔 제 선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자 그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다른 학생들이 제가 배우는 한국어에 대해 농담할 때 메리는 저를 변호해주고 있었어요. 또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았어요. 그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죠. 음식 축제, 영화의 밤, 언어 연습 모임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런던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기꺼이 제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책값과 식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자리가 필요했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직원 구함 간판이 붙은 작은 한국 식당을 보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죠. 식당 주인 미스터 박은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말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는 이해해 주셨죠. 그분은 저에게 설거지하는 일을 주셨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한국어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었죠. 작고 기민하는 주방에서 수업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미스터 박은 교과서에 없는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제 발음을 고쳐주고 계셨죠. 한국인 요리사들은 간단한 요리 방법을 보여주고 재료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작은 배움 하나하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제일 큰 시험은 중간고사 발표 때 왔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전체 학급 앞에서 발표해야 했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몇 시간씩 연습하면서요. 발표를 마쳤을 때 피터슨 교수님의 말씀이 깊게 상처를 주었어요. 흥미롭네요, 앤더슨 양.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열정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국어를 배워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쩌면 모두가 맞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어 공부는 실수였을지도요. 메리가 저를 찾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한마디를 했죠. 네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특별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소중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해. 그녀의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눈물을 닦고 한국어 교과서를 펼쳤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저도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를 의심하는 적들을 만났지만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도 찾았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거지 일을 마치고 매일 밤 비누와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손으로 한글 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북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죠. 수업에 가는 버스 안에서는 새 단어들을 외우고 있었고요. 이제 이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여정이 어렵더라도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걸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일이었죠. 대학교 2학년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박은 저를 설거지하는 일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로 바꿔주셨죠. 정말 신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매일 실제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주문을 받던 날 목소리가 떨리고 간단한 단어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손님은 나이가 지긋한 한국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애를 쓰는 동안 참을성 있게 웃으며 기다려주고 계셨죠. 마침내 주문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녀는 손뼉을 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어요. 자부심으로 얼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식당에서의 하루하루가 대학 수업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격식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고 있었어요. 유행어와 재미있는 표현들도 배웠죠. 손님들이 나눠주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명절과 전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미스터 박은 조용한 미소로 제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항상 친절하게 가끔 제 실수를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손님들도 저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어요. 영국 소녀가 비록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하고 있었죠. 어느 바쁜 저녁 잘 차려입은 남자분이 7번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한국어로 인사드리고 오늘의 특선 요리를 설명해드렸죠. 그는 귀에 깊게 듣다가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바꾸시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인상적이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눈이 관심으로 반짝였죠. 제 이름은 리안 밀러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연락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대학으로 돌아가니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피터슨 교수님은 한국어가 제한적인 언어 선택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죠. 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은 해외 지사에 한국인을 뽑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지적하셨어요. 그의 말은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틀릴 수도 있다는 증거가 생겼죠. 밀러 씨가 제 능력에 관심을 보인 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3학년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부모님이 전화해서 마지막 학년 학비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어 공부가 좋은 직업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지 않고 계셨어요.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꾸길 원하셨죠. 우린 그저 너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화 통화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건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었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피곤했고요. 어떤 날은 강의 중에 잠이 들기도 했죠. 또 어떤 날은 전날 밤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수업을 완전히 놓치기도 했고요. 어느 날 밤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도서관 닫는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도서관은 거의 비어 있었죠. 책을 읽느라 눈이 아프고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멍했어요. 갑자기 피터슨 교수님이 제 테이블 옆에 나타나셨어요. 교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했죠. 그는 제 책과 노트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앤더슨 양 최근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군요. 비판을 받을 준비를 했지만 그의 표정에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었어요. 덜 엄격해 보였죠. 어제 리안 밀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을 만났다고 언급하더군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밀러 씨를 아세요? 우리는 몇 년 전에 함께 공부했죠. 피터슨 교수님이 불편한 듯 잠시 멈췄어요. 그는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내가 당신의 진로 전망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봅니다. 정확히 사과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에게서 나온 말치고는 큰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걸 봤죠. 다음날 피곤했지만 새로운 자신감으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교실은 잠시 조용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터슨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존중을 봤어요. 마지못한 존중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죠. 그 작은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의 가장 큰 비평가조차 내 길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면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제 내 열정을 따르는 게 미친 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생겼어요. 그날 밤 밀러 씨에게 전화해서 인턴십 자리에 대한 인터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과 공부. 그리고 이제 인턴십까지 병행하는 건 믿을 수 없이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대학교 마지막 해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사흘 동안 밀러 씨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죠. 제 일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일이었죠. 첫 번째 큰 시험은 영국 투자자들과 한국 기술 회사 임원들 사이의 미팅에서 왔어요. 한국 팀은 런던에 새 사무실을 만들고 싶어 했죠. 미팅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영국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한국 임원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휴식 시간에 밀러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돈 얘기를 하기 전에 관계를 쌓는 게 먼저라고요. 직접적인 질문이 그들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밀러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가 계속되었을 때 접근 방식을 바꿨죠. 결국 모두가 웃고 있었고 거래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에밀리 씨는 우리의 비밀 무기예요. 밀러 씨가 나중에 말했어요. 에밀리 씨가 양쪽을 다 이해하니까. 인턴십 급여는 미스터 박의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을 주말만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받았어요. 덕분에 공부에 더 집중할 시간이 생겼고, 성적도 빠르게 올랐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매일 지치지 않게 되었죠. 다른 것도 바뀌었어요. 바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요.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특이한 선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국제기업을 위한 문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피터슨 교수님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은 수업 후에 남아달라고 하셨죠. 앤더슨 양, 제가 현재 한국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밀러 씨 회사에서의 경험을 고려할 때 당신이 몇 가지 통찰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때 한국어를 쓸모없다고 일축했던 교수님이 이제는 제 도움을 원하고 계셨어요.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누었고, 교수님은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나가려고 할 때 교수님이 제가 들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통찰력은 꽤 가치가 있군요. 아마도 제가 한국어 공부의 실용적 응용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봅니다. 실수에 대한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을 의미했어요. 귀환의 길은 또한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죠. 그들은 제가 경영학이나 법학 같은 실용적인 무언가를 공부하길 원했어요. 이제 그들은 제 선택이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였죠. 오늘 직장에서 한국과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한국어를 한다고 했더니 무척 감명받더라. 지금은 너 같은 사람들이 드물고 가치 있다고 하더구나. 아버지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에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저를 의심한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제 선택의 가치를 보고 계셨어요. 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저를 지지해준 친구 메리는 제 성공에 기뻐했어요. 모두가 네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나? 캠퍼스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며 메리가 말했어요. 이제 너 좀 봐.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학과 회의실을 지나가다가 교수님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 논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었죠. 단순히 숫자의 문제예요. 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충분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제 개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큰 관점에서는 충분히 바뀌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 영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어를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어 공부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죠. 어쩌면 저는 이런 오래된 생각들을 바꾸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거예요. 졸업이 다가오면서 제 안에서 새로운 목적의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단지 제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따라올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여는 일이었죠. 졸업 후 3개월 뒤 저는 손에 한국행 편도 티켓을 들고 공항에 서 있었어요. 밀러 씨의 회사가 대기업 한국 본사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도록 마련해 준 거였죠.
가슴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제 교과서와 영화 속에서, 그리고 제 상상 속에만 존재했어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죠. 비행은 길었어요. 앞좌석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우리 비행기가 지도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죠. 마침내 착륙했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언어가 갑자기 어디에나 있었어요. 책이나 컴퓨터 화면뿐만 아니라 벽과 상점 광고판에도요. 회사에서는 사무실 근처에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창문에서 밝은 불빛과 많은 인파로 붐비는 한국의 거리를 볼 수 있었죠. 첫날 밤 작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16살 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육은 도전적이었어요. 한국어를 잘했지만 몰랐던 비즈니스 용어가 많았죠. 한국인 동료들은 빠르게 말하고 있었고 가끔은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제 노력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들은 자주 물어봤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의심과 어려움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모두가 저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를요. 천천히 동료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님이 제 멘토가 되셨죠. 그녀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저를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가족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 기본 예절과 관습에 실수를 할 때마다 부드럽게 고쳐주고 계셨어요. 성공적인 회의 후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단지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6개월 후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케팅 팀장으로서 놀라운 대우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연봉은 동료들보다 3배 이상 상승했고 회사에서는 기숙사, 식대, 교통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해 주어 생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해외 출장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팀 내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여 회사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쌓은 실전 경험과 열정이 인정받은 결과였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어요. 런던 대학교의 피터슨 교수님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 저에게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초대는 한때 제 선택을 쓸모없다고 일축했던 바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예전 학과의 강단에 서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멋진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을 마주했는데 제가 다니던 시절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은 학생의 한국어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설렘과 불확실함을 보았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어 공부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어요.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왔어요. 저는 저의 여정을 나누었어요. 도전과 의심 그리고 제가 열정을 따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만났던 사람들과 여러 기회들에 대해서요. 말하는 동안 뒷줄에 있는 피터슨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듯 하지 않았어요. 강연 후 그가 다가왔어요. 앤더슨 양 아니 에밀리? 그가 스스로 정정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사과해야겠군요. 그는 과거의 한국어 공부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성공을 보며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반드시 예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설명했죠. 이 영향으로 학과는 저와 같은 성공 사례에 영감을 받아 지난 5년 동안 학생들의 관심이 2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기 1학년 학생 수가 10명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매년 6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학과 학생 수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신규 한국어 강좌와 실무 워크숍이 도입되어 인턴십 기회 또한 50% 이상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 확장이 수치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스터 박의 식당을 방문했어요. 그는 역시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주방에서 일하는 대신 손님으로 앉아달라고 고집했죠.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를 쉽게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완전히 변화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한국 대기업의 유럽 지역 팀장으로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어요. 또한 런던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한글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제가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있죠. 한국어는 단지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요. 제 여정은 때로 다른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품는 길이 바로 당신이 따라야 할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에게 이것은 중요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할 때조차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믿으세요.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마도 당신 뒤에 올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돼요. 지루한 토요일 오후에 채널을 돌리던 16살 소녀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언어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은 것처럼요. 여러분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영국의 이 대학생은 한국어 학습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루었고 런던 대학교 동양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후 한국 기업의 유럽 지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하여 탁월한 복지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와 옥스퍼드대가 자국의 10대 학생들이 한국어에 빠진 기현상을 공동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비유럽어권 외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의 정책 연구 펠로로 선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K-팝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배워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지속한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정서에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런던 인근 명문 사립 남학교 위트기프트 스쿨 등 중고등학교 3곳이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쳤고 배우 엠마 왓슨이 다닌 사립 여학교 헤딩턴 스쿨 등 43곳이 방과 후 수업을 운영했고 총 수강생은 62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영한국교육원은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와 업무 협약 MOU를 맺고 2년간 강사와 교재 등을 지원하는 데 2012년 3곳에서 2021년 45곳, 2023년엔 70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대학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이야기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어가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과 전 세계 문화, 경제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오늘도 한글과 한국어의 위상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